칼라 시스템 중 오스트발트 색채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트발트 색채계는 1916년 오스트발트, 독일의 화학자 오스트발트에 의해서 창안된 색채계입니다. 시각적 등간격을 이루는 색 공간을 구현하기 위해서 흰색, 검정, 그리고 순색의 혼합비를 제시하였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혼색계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색상환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에링의 반대색 이론을 적용했습니다. 자, 먼저 색 이름을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보색을 이루는 노랑, 그리고 파랑이 아니라 울트라마린 블루예요. 노랑과 울트라마린 블루, 그 다음 빨강과 청록이 아니라 씨그린입니다. 빨강과 씨그린을 서로 보색대에 위치시키고 그 중간색인 오렌지와 터코아즈, 그리고 리프그린, 연두색은 리프그린이에요. 리프그린과 퍼플을 또 반대 위치에다가 보색으로 이렇게 배치를 시킵니다. 그래서 총 8개의 색상을 사용했고, 이 8개 색상을 각각 3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총 24개, 24색상환으로 구성이 됩니다. 1번 노랑부터 시작해서 시계 방향으로 각각의 색에는 1번부터 24번까지 번호를 붙였고요. 그 1에서부터 24번까지 이 숫자를 색을 나타내는 기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색상을 나타내는 기호로 1에서부터 24번까지의 숫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발트 색채계에서 명도와 채도 개념은 색 삼각형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스트발트는 화이트, 검정, 순색이 백이 되도록 색 삼각형의 각 영역을 구분을 하고 그 혼합비를 찾아내기 위해서 실험을 통해서 이 혼합비를 찾아냈습니다. 자, 알파벳의 조합으로 그 혼합비를 제시를 하였는데요. 자, 화이트와 검정, 이상적인 화이트와 이상적인 검정을 두고 그 사이에 총 8단계의 무채색의 단계를 만들었어요. A, 앞에 있는 A는 흰색을 나타내는 비율, 그 다음에 뒤에 있는 A는 검정색의 비율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그래서 같은 앞에 있는 기호와 뒤에 있는 기호가 같은 것은 무채색이에요. 이 무채색 축이고, 무채색 축에서 순색 쪽으로 갈수록 채도가 높아집니다. 이 색 삼각형 내에서 다양한 채도 단계의 알파벳 기호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자, 화이트와 순색을 연결하는 삼각형 변의 평행한 기호들을 살펴보면은요, 앞에 있는 알파벳은 변하되 뒤에 있는 알파벳은 변하지 않습니다. 뒤에 있는 알파벳은 흑색의 양을 의미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있는 알파벳이 변하지 않으니까 흑색의 양이 동일한 등흑 계열, 즉 화이트와 순색을 연결하는 삼각형의 평행한 변은 등흑 계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검정과 순색을 연결하는 이 변을 한번 볼게요. 이 변은 앞에 있는 화이트는 계속 일정하고 뒤에 있는 검정을 나타내는 이 알파벳이 변화가 되죠. 따라서 검정과 순색을 연결하는 이 변을 우리는 등백, 화이트가 일정하니까 등백 계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등순 계열이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요. 자, 등순 계열은 무채색 변에 평행한 이 축을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는
화이트와 블랙의 기호가 다 변하고 있고요. 이 순색의 양도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각적으로 순색의 양이 같아 보이는 계열이기 때문에 등순 계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등가치 계열은 무엇이냐면요. 요 색 삼각형은 오스트발트 색채계에서 24장으로 구성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색상이 24개잖아. 그죠? 각각의 색마다 요 컬러가 1번 컬러에서부터 24번 컬러에 이르기까지 24장의 색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모든 그 색 삼각형은 똑같은 알파벳 기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1번 CA도 있고 2번 CA도 있고 3번 CA도 있고, 즉 24장이 이렇게 색삼각형이 모여서 복원추형을 이룬다면 같은 위치에 있는 색들의 구성으로 이루어진 이런 색상환들을 찾아볼 수 있겠죠. 자, 요것도 하나의 색상환이 되겠고, 그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는 모든 화이트, 검정, 순색의 양이 일치하기 때문에 등가치 계열, 모든 값들이 일치한다라고 해서 등가치 계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표기법과 색입체, 방금 색입체는 복원추형을 이룬다라고 얘기를 했고, 표기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표기법은 색상 번호, 백색량 기호, 흑색량 기호로 구성이 됩니다. 색상 번호는 1번부터 24번까지 중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7번은 17번에 해당되는 터코아즈라는 얘기입니다. 17번 색상이에요. 즉 여기에 17번 색상을 사용하는데 CA는 요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자, CA는 백색량 C 56%를 사용하라. 요런 표가 있어요. 자, 56%를 사용하라. 흑색량이 A에 해당되니까 흑색량 A 11%를 사용하여라. 그러면 순색 터코아즈는 얼마만큼을 사용해야 되느냐? 자, 순색 모릅니다. X예요. X 더하기 백색량 56 더하기 흑색량 11을 해서 100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X는 자, 56과 11을 이항을 해서 마이너스 하게 되면 33이 되는 거죠. 33%만큼 사용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순색에 해당되는 비율은 모르더라도 백색량과 흑색량의 비율만으로도 이 색의 혼합비를 다 알아낼 수 있겠죠. 따라서 표기법은 색상 번호와 백색량과 흑색량을 나타내는 요 다이아몬드 주판알처럼 생겨 있는 여기에서 만들어진 이 순서 쌍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요걸 바탕으로 문제를 풀이하면서 조금 더 깊이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전 혼색 원판에 의한 혼색을 표현하며 모든 색을 검정, 하양, 순색의 혼합이 100이라고 하는 혼합비를 통해서 체계화한 색체계 오스트발트 색체계. 자, 화이트, 블랙, 순색의 혼합이 100이다 라고 하는 혼합비를 통해서 체계화했다. 오스트발트 색체계. 자, 요것만 보면은 무조건 찾아내야 됩니다. 자, 여기도 보세요. 이상적인 흑색, 이상적인 백색, 이상적인 순색 두말할 필요 없이 오스트발트 색체계인데, 자, 노벨 화학상을 받았다. 삼색 혼합의 물체색을 체계화하여 노벨 화학상을 받았다. 요게 좀 문제 자체가 잘못됐어요. 오스트발트는 노벨 화학상을 받았어요. 그죠? 노벨 화학상을 받았기 때문에 화학자고요. 또 이 색체계 때문에 화학상을 받은 건 아니에요. 색체계는 1916년에 발표가 됐고 노벨 화학상은 1909년에 받았을 거예요. 이 오스트발트는 촉매작용, 촉매 들어봤나요? 아마 화학 시간에 배웠을 것 같은데 어떤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이 화학작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 속도만 빠르게 해주는 물질, 촉매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이제 효소 같은 것이 촉매인데 그 촉매 작용에 대한 개발로 이 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이 문제가 엉망이에요.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화학자도 아니고 물리학자도 학자라고 나왔을 뿐만 아니라 색체계로 상을 받은 게 아니니까. 자, 어찌됐든 답은 오스트발트. 자, 오스트발트 색체계의 단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오스트발트 색체계의 단점을 묻습니다. 각 색상들이 규칙적인 틀을 가지지 못해 배색이 용이하지 못하다. 아니, 색삼각형에서 아주 규칙적인 틀을 만들어 줬죠.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배색 그 색채 조화론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틀린 거. 초록 계통의 표현은 섬세하지만 빨간 계통은 섬세하지 못하다. 요거는 맞는 말입니다. 오케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여기 색체계를 보면 알겠지만은 노랑에서부터 이 빨간 영역은 색과 색 사이에서 분명하게 시각적으로 색 차이가 지각이 돼요. 그런데 여기 파랑, 청록으로 갈수록, 초록으로 갈수록 색 차이가 시각적으로 이렇게 나지 않습니다. 우리 사실 먼셀도 조색하다 보면은 청록 계열 만드는 거 되게 어려웠었잖아. 그죠? 이 오스트발트도 마찬가지예요. 시각적으로 등간격을 구현하려고 했지만 노랑에서부터 빨간 영역은 색 차이가 크게 나고 이 청록, 파랑하고 청록 부분은 색 차이가 잘 없습니다. 이 스펙트럼상의 특징이에요. 그거의 단점이 오스트발트의 색체계에서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초록 계통의 표현은 섬세하지만 빨간 계통은 섬세하지 못하다. 이게 단점이 맞고요. 색상별로 채도 위치가 달라 배색에 어려움이 있다. 아니죠.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채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배색을 위한 색채 조화론도요, 잘 수용이 되고 있고요. 표시된 색명을 이해하기 쉽다. 여러분 17번 그러면은 무슨 색인지 떠올리기 쉽습니까? 8번 떠올리기 힘들죠. 그래서 색명을 이해하기 쉽다 아닙니다. 어려워요. 자,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이에요. 오스트발트 색체계의 색상안에서 기본색이 아닌 것. 자, 기본색 아까 뭐뭐 있었어요? 노랑, 그리고 울트라 마린 블루, 레드, 그리고 씨 그린, 그리고 뭐가 있었나? 오렌지하고 터코아즈 있었고요. 그 다음에 리프 그린하고 퍼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린 기본색이 아닙니다. 색상안에 있는 기본색명이 아니에요. 자, 오스트발트 색체계 단일 색상면 삼각형 내에서 동일한 양의 백색을 가지는 색채를 일정한 간격으로 선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색채 조화는, 자, 동일한 양의 백색을 가지는 색채. 그러면은 등백색 조화가 되겠죠. 다시 말해서, 자, 색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순수한 화이트, 검정, 순색이 있으면 등백 계열은 순색과 블랙을 연결하는 이 변과 평행한 곳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등백 계열 내에서 질서 있게 색을 뽑았으면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게 오스트발트가 주장한 색채 조화인데요. 자, 그러면 등백 계열, 동일한 양의 백색. 이렇게 나와서 문제가 쉽지만은 그림을 그려놓고 등백 계열을 찾으라고 하면은 백색과 순색을 연결한 게 아니라 흑색과 순색을 연결한 변과 평행한 변을 찾아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오스트발트 색채계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자,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한번 풀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규칙적이고 합리적이어서 수치상으로 완벽하게 구성되어 있다. 네, 맞는 말이긴 하지만 일단 정확한지 잘 모르겠어. 선생님이 설명한 것만 기준으로 봤을 때, 자, 색분량은 순색량, 백색량, 흑색량을 10단계로 나누었다.
10단계인지 잘 모르겠어. 설명을 아직 안 해줬어. 자, 색상은 에링의 사원색을 기본으로 중간에 OPTSG를 더해. 자, 오렌지, 퍼플, 터코아즈, 씨그린을 더해서 8색상으로 한다. 자, 씨그린은 사원색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했니? 오렌지, 퍼플, 터코아즈, 리프 그린을 더해서 8색상으로 만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다는 모르지만은 일단 설명 들은 걸로만 봐서도 이 문제는 풀 수 있어요. 틀린 것 3번이에요. 자, 현대에 와서는 색채 조화의 원리와 회전 혼색을 이용한 색채 혼합의 기초 원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네, 최근에 와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순색량, 흑색량, 백색량을 10단계로 나누었다. 이 부분은 이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화이트에서부터 블랙까지 전체 화이트와 블랙을 포함하면은 10단계로 나누어지는 거죠. 요걸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 틀린 것 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답 3번 찾으면 됩니다. 다른 문제들을 풀 때도 애매한 게 있으면은 가장 틀린 것, 가장 맞는 것을 알고 있는 지식 범위에서 찾으면은 문제 없이 풀이를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오스트발트 색채계의 1CA 표기와 관련 있는 것. 그러면 1CA였어요. 삼각형에서 이 알파벳 조합의 위치를 다 외울 수는 없지만은 A가 무채색이 여기에 있었고 밝은 회색이 CA가 그 다음에 있었죠. 그죠? 그러면 CA는 화이트에 되게 가까운 위치잖아. 순수한 화이트에 되게 가까운 위치에 있으니까 아주 밝고 채도가 낮은 색이다, 연한 색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고, 노랑과 울트라마린 블루 서로 반대해 놓고 이 노랑을 1번으로부터 번호를 매겨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24번까지 색상을 붙였다고 했으니까 1번은 노랑입니다. 그래서 연한 노랑, 이렇게 답을 찾으면 됩니다. 자, 오스트발트 색채계와 관련이 없는 것. 자, 등백 계열, 등흑 계열, 그리고 화이트와 블랙에 평행한 등순 계열, 그리고 등가치 계열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등백 계열, 등순 계열, 등흑 계열 있고 등비 계열 없는 말 체크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오스트발트 색채계의 특징이 아닌 것. 표시된 기호로 색의 직관적 연상이 가능하다. 1, 2, 4, 8. 자, 숫자로 색을 연상할 수 있나요? 아니죠. 그래서 아닌 것은 1번. 자, 시각적 등간격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 측색을 위한 척도로 삼기에는 불충분하다. 지각적으로 등간격성을 만들려고 했지만은 빨간색 부분하고 그 푸른색 부분, 초록색, 청록 부분하고는 그 지각적 등간격이 안 만들어져 있다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불충분하다. 혼합비를 제시했기 때문에 안료 제조 시 정량 조제에 응용이 가능하다. 색 배열 위치로 조화되는 색을 찾기 쉬워 디자인 색채 계획에 활용하기 적합하다. 네, 이것도 맞습니다. 답 1번 잘못됐고요. 오스트발트 색채계와 관련 없는 것, 등순 계열, 등흑 계열, 등백 계열, 등가치 계열 있다고 얘기를 했죠. 자, 등혼 계열 이런 거 없습니다. 3번. 자, 오스트발트 색채계 표기법 1번부터 24번까지에 해당되는 색상 번호, 그리고 알파벳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죠. 앞쪽에 있는 거는 백색의 비율, 뒤에 있는 거는 흑색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 2번입니다. 자, 참고로 요것은 먼셀 표색계, 먼셀 색채계, 색상, 명도, 채도를 나타내고요. 요것은 좀 이따 설명할 NCS,
요것은 PCCS 색채계에서 사용하는 표시 방법입니다.